걸리버 여행기를 다시 읽으며 살다 보면 너무 익숙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도 그런 작품 중 하나예요. 어릴 적 이 책을 소인국과 거인국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이야기로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동화 같은 책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이 여러 다른 책들 속에서 자주 인용되는 걸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바칠라프 스밀의 사이즈라는 책에서 걸리버 여행기가 인용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이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크기라는 기준으로 설명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실제로 그 안에 나오는 수치들이 과학적으로는 좀 틀린 부분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소설에 그런 걸 따져야 하나 싶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수치를 계산해 보고 싶어졌어요. 묘사가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도시는 정사각형이고 내면의 성벽이 각각 150m였다. 중심에는 십자 모양으로 큰 도로가 나 있었고 도로폭은 150cm였다. 골목길은 30에서 45cm 정도였다. 도시엔 50만 명이 살 수 있었고 집들은 3층에서 5층 높이였다. 이런 식의 묘사는 책 전체에 자주 나옵니다. 덕분에 마치 도시 설계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수학이나 설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걸리버 여행기 하면 흔히 떠올리는 건 소인국 릴리프과 거인국 브롭팅넥의 이야기예요. 이 두 나라는 인간과의 크기 차이를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를 풍자합니다. 조지 오웰은 이 책을 세상에서 단 6권만 남길 수 있다면 그중 하나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대단한 풍자 문학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풍자나 비판은 나오긴 하는데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오웰이 왜 그렇게까지 칭찬했는지 사실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의 진짜 깊이는 후반부 후인응국말의 나라에서 드러납니다. 후인응국은 이성적인 말들이 지배하고 인간 야후는 본능대로만 사는 미개한 존재로 묘사돼요. 여기서부터 스위프트는 인간 사회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후인음은 병이 없어서 의사가 필요 없고 전쟁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인간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에 우리가 겪는 병이나 전염병, 심지어 기후, 위기 같은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 문명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스위프트는 인간을 더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욕심 많고 간사한 존재로 묘사해요. 그래서 걸리버는 인간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나중에는 가족과 사람들을 멀리하며 말처럼 살고 싶어 하죠.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니 출간 당시에도 꽤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당시 지식인이나 정치인, 종교계 사람들이 불편해했을 만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 책은 절대 어린이용 모험소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날카로운 풍자가 가득 담긴 작품이에요. 저는 원래 소설을 읽을 때 책의 표시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걸리버 여행기만큼은 예외였어요. 인상 깊은 문장과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론적으로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가 어릴 때 단순한 동화로만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깊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책입니다. 한 번쯤은 다시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고전이고 그 안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전체 내용 요약. 걸리버 여행기는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에 발표한 풍자소설로 주인공 걸리버가 4번의 신비한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모험담을 통해 18세기 영국 사회, 정치, 종교, 과학,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작품입니다. 일부 릴 리퍼트 소인국의 모험. 줄거리. 걸리버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난파당한 뒤 작은 인간들만이 사는 릴 리퍼트라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거인처럼 보이며 소인국 사람들에게 붙잡혀 포박당하지만 곧 풀려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반역자로 몰리고 결국 탈출하여 귀국합니다. 풍자 내용. 영국과 프랑스의 종교적 분열과 전쟁. 풍자. 계란을 큰 쪽에서 깨느냐, 작은 쪽에서 깨느냐는 논쟁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다툼을 상징합니다. 정치적 권력 다툼. 풍자. 키 높이로 관직을 결정하는 등 권력자들의 무의미한 기준을 조롱합니다. 법과 정의의 왜곡. 걸리버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함정에 빠져 쫓겨납니다. 2부. 브롭딩넥 거인국의 체험. 줄거리. 두 번째 여행에서는 반대로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브롭딩넥에 도착합니다. 이번엔 걸리버가 작은 인간이 되어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거인 왕에게 자신의 세계를 설명하지만 왕은 인간의 전쟁과 위선에 경악하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풍자 내용. 유럽 정치와 전쟁 비판. 왕에게 인간 세계의 정치와 전쟁을 설명하자 왕은 이를 벌레들의 싸움이라 비웃습니다. 과학과 합리성의 오용. 기술과 과학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함을 풍자합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 비판.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3부. 라퓨타와 주변 섬들. 공중국과 비현실의 나라들. 줄거리. 세 번째 여행에서 걸리버는 공중에 떠 있는 섬 라퓨타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음악, 수학, 천문학 등 추상적 지식에만 몰두하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는 이후 라가도, 글럽 더블이 불사의 인간이 사는 섬, 일본 등을 여행합니다. 풍자 내용. 실용성 없는 과학기술 비판. 라퓨타 과학자들은 실제로 쓸모없는 연구에 집착합니다. 예 5위로 햇빛을 추출하는 실험. 관료주의와 이념의 허구성. 풍자. 권위 있는 지식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비판합니다. 영원한 삶의 역설. 불사의 존재들이 오히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 욕망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4부. 후인 음국 말들의 나라. 줄거리. 걸리버의 마지막 여행지는 이성적인 말 후인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하며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간을 닮은 야후들을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걸리버는 인간 사회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 후인음처럼 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풍자 내용.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 인간을 본능과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로 묘사. 이성과 본능의 대립. 후인음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만 판단하며 사회가 안정적이지만 비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 혐오와 인간 혐오의 경계. 걸리버는 인간성을 부정하며 심지어 가족과도 멀어집니다. 문학적 가치와 풍자.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정치, 과학, 도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다양한 가상의 나라를 통해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풍자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이 작품은 문학적으로도 풍자 기법과 상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현대적 해석과 의. 오늘날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고전 문학을 넘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스위프트의 풍자와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며 인간 사회의 본질과 문제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화 분석. 풍자와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본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각 여행지를 통해 인간의 이성과 도덕, 사회적 제도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며 독자들에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생애와 집필 의도. 조나단 스위프트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작가이자 신학자로 당시 영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깊은 비판 의식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당시 영국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풍자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스위프트는 특히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강한 비판을 작품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 메시지와 주제.
걸리버 여행기는 4번의 여행을 통해 점점 더 인간 사회의 위선, 부조리,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마지막 후이 능국에 이르러 작가는 인간 사회에 대한 냉철하고 절망적인 시각을 던지며 독자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 걸리버 여행기의 문학적 가치. 단순한 모험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종교에 대한 정밀한 풍자가 녹아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통렬한 비판을 가하며 동시에 이성, 진실, 도덕이라는 이상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합니다. 고전 중의 고전으로 윤영기의 독서에서 성인이 되어 다시 읽을 때 전혀 다른 깊이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